핵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도 동해에다 갖다 버렸고요. 사용 후 해결료도 갖다 버렸고요. 25개 핵발전소에서 나온 삼중수소의 총량이 350조 베크렐 정도 됩니다. 70배 정도가 70배가 되는 거예요. IAEA 보고서 첫 페이지에 보면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1차 방류, 2차 방류, 3차 방류, 뭐 수십 차 방류, 수백 차 방류가 이어질 거예요. 기회는 앞으로도 많다. (8월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결국 해양 투기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도쿄전력이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투기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사실 그 계획이 지금까지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 이제 30년 동안에 나누어서 오염수를 이제 계속 이제 방출을 하겠다, 해양 투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번에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러 개 탱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삼중수소의 농도가 낮은 것부터 이제 방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의 방류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4차례에 걸쳐서 한 번에 7,800톤씩 17일에 걸쳐 가지고 방류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럼 이제 하루에 어느 정도가 방류가 되는 거냐? 그래서 실제 오염수 양으로 따지면은 460톤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근처에 있는 바닷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 물이 한 34만 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섞어 가지고 740배로 희석해서 방류를 좀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방류가 시작된 거고요. 사실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그 자체로 핵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동안 다른 나라들도 많이 이렇게 바다에 핵 폐기물을 버려왔다고 알고 있어요. 정말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1945년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제 핵폭탄이 처음으로 투하됐고요. 요즘 최근에 영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펜하이머라고. 네. 예, 이제 그때 당시에 핵폭탄을 3개 만들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거 말고 이제 트리니티 핵실험이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개를 만들었는데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미국만 그렇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소련도 했었고요. 영국, 뭐 중국, 프랑스 이제 각국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핵 폐기물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갔느냐? 전부 다 바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 이전까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간된 보고서를 보면은 전 세계 각국의 그 대서양이나 태평양, 북극해에 어느 지점에 어느 정도 양의 핵폐기물을 갖다 버렸는지가 공식 통계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도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와 같은 그거보다 더 큰 규모의 핵폭탄이 지구상에서 핵실험이 된 것만 2,100번이 넘습니다. 2,100번이요? 예.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초창기 버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규모의 폭탄이었고요.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폭탄들을 뭐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곳이 이제 그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비키니 섬. 대표적인 핵실험 장소였고요. 그리고 이제 네바다 사막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이런 그 전 세계 각국의 바다 혹은 사막에서 실험이 있었고 그게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그대로 또 바다로 다 씻겨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버린 핵 폐기물 그리고 핵실험에 의해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인근 지역으로 따지면은 동해, 독도 인근에 이제 1993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93년도 이전까지는 사실 공식적으로 핵폐기물을 다 같이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중간에 바뀌게 된 거냐면은 93년도에 이제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자기네 나라가 버린 핵폐기물 전체 백서를 공개해요. 그게 이제 동해였던 거예요. 심지어 당시에 나온 걸 보면은 우리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도 동해에다 갖다 버렸고요. 사용 후 해결료도 갖다 버렸고요. 뭐 드럼통에 있는 중저중립 폐기물 같은 거는 심지어 그린피스가 버리는 현장을 덮쳐가지고 당시에 TV에 막 중계도 되고 막 할 정도였어요. Greenpeace reasons that the answer is certainly not seen consequences. Goes by, they say. All hope that the problems will sink without trace. 일본이 난리가 났었고 한국도 물론 그랬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일본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런던 협약이라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협약에 모든 종류의 핵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일종의 허점 같은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투기라는 것은 배나 뭐 다른 어떤 큰 규모의 해상 구조물 같은 데서 말 그대로 던지는 겁니다. 이건 지금 금지예요. 근데 요번에 뉴스에 나온 거 보셨겠습니다마는 파이프를 통해서 터널로 물이 컬컬컬컬 흘러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걸 투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배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이 법적인 해석의 싸움이 있습니다. 예, 일본은 이거는 우리 정상적인 해양 방출인 거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소송을 이제 조만간 걸겠죠. 해양 투기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강이 돼줘야 되는데 보강이 안 되다 보니까 형식상으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는 현재 모두 다 금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이나 다른 핵발전소 갖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해양으로 방류는 하고 있는 좀 애매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마 예전에 해양에다가 그렇게 핵폐기물을 버렸던 거 그게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었기 아주 때문이겠죠? 쉬운 방법이라고. 네. 이게 IAEA나 다른 나라도 있는 것이 사실은 다른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이나 조금 더 이게 신경을 우리는 썼어요라고 하는 데들은 철제로 된 드럼통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잘 이게 부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냥 물이 아니라 바닷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도 인근 해역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냐면은 매우 깊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1, 20m, 수백 미터가 아니라 1000m 이상 되는 해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압이 높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튼튼하게 만들었다 할지언정 이게 수십 년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셀 수밖에 없는, 그리고 너무 깊어서 이제 이걸 좀 더 일일이 끄집어내기도 힘든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에 좀 빠져 있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IAEA 네. 국제 원자력 기구는 사실 후쿠시마 같은 핵사고가 나면 현재 이제 조사단도 파견하고 네. 이 사고의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네. 조사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기관이 뭐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네. 그리고 그런 보고서를 결국에는 네. 이제 최종 보고서를 냈는데 뭐 사람들이 이제 유엔 산하 기관이니까 우리가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은 유엔 산하가 맞냐 틀리냐가 국내 언론에서도 논란이 좀 있긴 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유엔의 전문 기관으로 지금 등록돼 있고요. 또 하나는 IAEA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탄이 만들어지고 미국도 핵무기 만들고 소련 만들고 영국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다들 뭐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 했던 얘기가 있죠. 이제 다음에 세계대전이 생기면 무슨 무기로 싸울지는 모르겠지만 4차 세계대전은 아마 돌멩이로 싸울 거다. 이 인류가 문명이 망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그런 공포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톰 포 피스,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그런 연설을 해요. IAEA가 이제 그 연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그 IAEA 목적인데요. 한 개는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감시하는 기능,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합니다. 그건 중요한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그러면 이 핵기술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IAEA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평화적 이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핵발전소입니다. 처음에 IAEA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아주 황당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가정용 원자로, 아니면 자동차를 위한 원자로, 아니면 이게 일종의 폭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일종의 핵폭탄,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근데 다 폐기가 된 거죠.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는데 원자로가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다 이렇게 폐기가 돼버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게 상업용 전기를 생산하는 이제 핵 발전소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미션 중에 하나는 이 상업용 핵 발전소를 장려하고 진흥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기후변화 협약 회의 같은 데 갔을 때 IAEA에서 하는 공식 행사장 같은 데 많이 가봤거든요. 정말 몇몇 분들은 이런 살인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IAEA 앞에서 발표하면은 뒤에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탈핵 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은 IAEA 보고서가 얼마나 허황돼 있거나 축소되거나 굉장히 부실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지난 수십 년 동안 비판을 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는 그런 게 많이 안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처음에 할 때 2006년도에도 IAEA가 와가지고 안전성을 검토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핵발전소를 진흥을 하는 조직에다가 안전한지 검사해 주세요.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나 킨스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공식 목적의 원자력을 진흥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안전을 살피는 거죠. 근데 IAEA는 그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원자력을 진흥하는 기구라고 목적이 아예 써 있는 기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 얘기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국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IAEA 보고서 첫 페이지에 보면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마지막에 사무총장이 뭐라고 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마무리 짓냐면요. 오염수를 방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일본 정부의 책임입니다. IAEA는 그것에 대해서 특정한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고서를 쓴 사람도 나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본이 판단하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국내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그냥 마치 모든 걸 담보하는 것처럼 설명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예전 같으면은 뭐 언론도 막혀 있고 뭐 그렇지만 이거 그냥 인터넷에 가면 다 떠 있고요. 요즘 워낙 구글 번역기 좋습니다. 돌려보면 다 나와요. 예, 심지어 번역된 본도 좀 여러 군데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IAEA라는 그 국제 원자력 기구의 결과를 신뢰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한국 정부가 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다. 네. 뭐 이런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네. 오히려 애둘러서 근데 IAEA는 그걸 책임지지 않겠다. 네, 또 그렇게 이렇게 되고 명시적으로 딱 써 있는 거죠. 네. 예. 서로의 책임 소재가 어디로 되어야 하는 건지 그런 좀 거죠. 애매해.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국가라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IAEA 보고서와 별도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뭐 지지를 하든 반대를 하든 명확하게 입장을 내줘야죠. 사실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대만 모두 다 입장을 냈어요. 그렇죠. 예, 한국처럼 애매하게 표현하면서 지지도 아니고 뭐 동의도 아닙니다, 뭐 반대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인적 국가가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랑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이렇게 바다에 투기하려고 하는 이유, 투기를 못해서 이렇게 안 달라는 이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비용이 가장 싸기 때문에 그런다 5가지가 제한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해양 투기를 결정한 건 결국엔 비용이 가장 싸기 때문이다. 네, 이러한 이유만 이제 좀 알고 있어요. 혹시 네, 네. 그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들도 좀 있을까요? 1차적으로 당연히 비용이 있고요. 제가 이제 요즘 예를 많이 들은 게 담배입니다. 이 방사성 물질하고 담배가 갖고 있는 성질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누구나 담배를 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에 걸려서 담배 회사에 소송을 걸면 거의 100% 져요. 그렇죠. 예, 왜 내가 폐암에 걸렸는지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 이게 마치 이 오염수를 버린다는 거는 담배 연기를 여기저기서 내뿜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담배 연기를 내뿜지 말고 어디다가 잘 보관해서 거기 풍선 같은 데만 모아서 버리세요. 이러면은 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는 사실은 담배를 피지 말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우리 정부도 그러고 일본 정부도 그러고 핵발전을 진흥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더 많은 핵발전소를 지어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로카쇼무라라 그래서 후쿠시마보다 더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나오는 핵 재처리 시설을 내년도에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일본 정부나 일본의 핵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이 삼중수소는 얼마 되도 않는 거예요. 예.
훨씬 더 큰 문제가 더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이걸 가로막히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죠. 예, 저는 한국도 그렇다고 봅니다. 한국도 나중에 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번에 올해 배출되는 이 후쿠시마의 삼중수소의 총량이 5조 베크렐 정도거든요. 근데 작년도 1년 동안에 우리나라 25개 핵발전소에서 나온 삼중수소의 총량이 350조 베크렐 정도 됩니다. 7배 정도 되네요. 70배 정도가 70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와 우리나라의 오염수를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일본의 오염수는 핵 연료에 직접 닿은 거기 때문에 삼중수소 이외에도 워낙 핵종이 많아요. 한 1000종 정도 되는 핵종을 지금 한 60여 종만 줄일 수 있는 알프스 그 다핵종 제거 장치를 통해서 제거했다는 거지. 나머지 수백 종은 그냥 얼마나 있는지 양도 공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만은 삼중수소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작년도 배출한 양이 70배가 더 많으니까 이게 만약에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국이 반대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삼중수소라 인근 지역의 핵발전소의 그 피폭 문제, 갑상선 암 문제 소송하는 분들이 당장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저는 소송 건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양을 우리도 배출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일본 정부가 하는 얘기라 그래서 종종 이런 그 인터넷에 쓰면은 막 너도 친일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뭐 친일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류하는 건 맞아요. 우리 한수원 홈페이지 가면 다 써 있고요. 중국도 굉장히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하고 관계 문제 때문인 거죠. 네. 이런 복잡한 문제가 같이 얽혀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왜 이렇게 할까? 돈 문제일까? 실제로 돈이 더 많이 들기도 했어요. 처음에 계획보다 지금 거의 10배 가까운 돈이 들었거든요. 터널도 만들고 지금 뭐 계획도 지연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저는 돈 문제가 1차적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사실은 핵산업계는 이걸 못하면 전 세계 핵발전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거를 할 핵산업계는 없다고 보고요.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의 탈핵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이라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핵발전소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 얘기를 같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 핵발전소에서도 삼중수소를 많이 배출한다 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후쿠시마 핵오염수에도 삼중수소 말고 다른 핵종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한국 핵발전소도 일상적인 액기체 배출이 삼중수소 말고 다른 방사성 물질들도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 방사성 물질들은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좀 받고 있을까요? 사실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이제 일상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삼중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옆에서 만들어지는 뭐 예를 들면 제논이라든가 이런 아예 기체 상태의 물질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영광에 있는 한비도 원전에서 이제 요 원자로 안에 있는 붕소수가 샜죠. 이게 사실은 그런 종류의 뭐 물이 샜다. 내종은 고농도의 방사선 물질이 새어 나왔다. 이러면은 그 샌 붕산수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다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양이 작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걸레 같은 걸로 닦아냅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조금 찔끔 새지 않거든요. 보통 막 드럼통 단위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펌프를 투입해서 퍼냅니다. 그러면 어디다 모아놨겠죠? 그럼 그걸 어딘가는 버려야 될 거잖아요. 이거 계속 드럼통에 둘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를 모아놓습니다. 모아놨다가 특정한 시기에 한 번씩 우리도 희석을 해서 내지는 그 원액 그대로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냉각 펌프도 돌아가고 냉각 펌프 중간에 밸브가 새기도 하고 중간에 작동 실수가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꽤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요. 그중에서 액체 기체는 보관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모아놨다가 적절한 시점에 그러니까 특히
기체 같은 경우 굴뚝으로 그냥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뭐 후쿠시마 해고염수 투기도 뭐 매일같이 얼마만큼 나간다 뭐 이런 것들을 해주듯이 한국 핵발전소도 어느 시점에 방사성 물질을 이렇게 배출했다. 사실 이런 거 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보면은 지금은 약간 법이 바뀌어서 한수원 홈페이지 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를 들면은 2023년도 2월치 뭐 방류 현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업데이트가 매달치 데이터는 나옵니다만 1년에 한두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월치가 4월에 공개되는 게 아니고 2, 3, 4, 5를 합쳐가지고 한 뭐 8월이나 9월에 공개하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방류되는지는 더 그거는 이제 비밀 사항이고요. 실제로 모든 핵발전소 심지어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도 이 방류 계획이 딱 나와요.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하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계획상으로는 액체는 공식적으로는 안 버리게 돼 있거든요. 기체만 내보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전에 방사성 폐기물 액체로 된 것을 그냥 그 하천에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대전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그 진짜 앞에 보면 조그마한 천이 하나 흘러요. 그래서 거기서 흙도 푸고 해가지고 흙 다시 이제 연구소에 보내고 이런 이제 일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죠. 일시적으로 물이 흘러나오면 그냥 물로 보이는 거지 이게 뭐 냄새가 나거나 뭐 맛이 다르거나 색깔이 다르지도 않거든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뭐 우리나라 정부도 어쨌든 핵산업진흥과 뭐 핵발전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 오염수 투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반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건데 혹시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은 좀 어떨까? 입장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최근 굉장히 유의미한 사례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기존의 노후 핵발전소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또 많이 거기도 이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핵발전소가 다 이렇게 해안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의 경우에는 강이 접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뉴욕주의 경우에는 강에다 그거를 버리려고 했다가 이제 시위도 하고 반대 운동들이 많이 돼서 그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거기 이렇게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얼마 전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들 비슷한 거죠.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걸 강에다 버려? 이게 우리가 바다에다 버리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히 흐르지 않으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또 이제 폐로 과정에서도 이런 게 많고요. 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핵발전소 해체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고리 1호기도 앞으로 해체가 되면은 다양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 한 개는 뭐였냐면은 처음에 그냥 원자로 건물만 해체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뜯고 보니 지하에 흘러가던 방사성 물질이 지나가는 파이프가 생 거죠.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땅이 다 오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땅을 다 퍼내가지고 드럼통에 넣고 핵폐기장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려서 해체 비용이 원래 추산된 거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사고기도 한 건데요. 고리 월성 인근 지역이 과연 그 안에 있는 파이프들을에서 새는 일이 없었을까?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콘크리트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뭐 조사해 본 적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소 해체가 되면, 그러니까 발전소를 운영할 때도 액체, 기체, 폐기물이 나옵니다만은 해체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논란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염수 투기를 이렇게 막아내는 싸움이 뭐 일본 정부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핵 산업계, 핵을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그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전 당연한 얘기라고 보고요. 만약에 아까 이제 다시 담배 얘기로 돌아올게요. 담배 연기를 절대 밖으로 내뿜지 못하고 풍선에 모아서 배출하세요라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담배가 안 팔릴 겁니다. 예, 왜냐면 지금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하시잖아요. 필 공간이 필 공간이 없어서. 근데 거기서조차도 내보내지 마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겠죠. 비슷하게 만약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핵 시설에서 오염수들을 별도 탱크에 보관하거나 고체로 보관해라 그런다면 핵발전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홍보하는 게 뭡니까? 경제성? 예, 값싸고 깨끗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설명하는데 당장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죠. 또 바꿔야 얘기하면 이것도 있어요. 아까 이제 막 바다에 버렸다 그랬잖아요. 정말 70년대, 80년대에는 그랬기 때문에 경제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안전장치 이런 거 부실했고요. 우리 당장 후쿠시마 이후에 부산에 쓰나미 방어한다고 방호벽 하나 그 벽 만드는 데만 1조가 들었어요. 그게 다 사실 차곡차곡 쌓이면서 핵발전의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안전 비용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핵산업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까지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당장 이제 전 국민이 삼중수소라는 말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물이구나. 그리고 잘 걸러지지도 않는 거구나. 수산물에 문제가 생기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이쪽에 뭐 관련한 원자력공학과 교수님들이나 이분들 요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계십니다. 안전합니다. 깨끗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물러서면 사실 정말로 이제 핵발전을 더 해야 될 것이냐 문제까지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는 일본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핵산업계 그리고 사실 이걸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 원전 최강국 건설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핵오염수가 결국 투기가 됐습니다. 투기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조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좀 생각들도 있었는데 투기가 이미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좀 이 막아낼 수 있는 뭐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싸움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요. 이게 투기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한 번에 다 버리고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은근히 또 많으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7일 단위로 연말까지 계속 버리는 거고 이걸 30년 동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1차 방류, 2차 방류, 3차 방류, 뭐 수십 차 방류, 수백 차 방류가 이어질 거예요. 기회는 앞으로도 많다. 이걸 멈출 수 있는 기회는 많고 빨리 멈추면 멈출수록 배출되는 양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기회는 남아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가 지금 유엔 제소니 뭐 여러 가지 소송을 하는 거니 다 필요하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빠진 것 중에 한 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 협약에 오염수를 이렇게 또 터널로 이렇게 배출하는 것도 금지. 이런 조약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사실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본은 그거를 사실은 93년도에 해낸 거거든요. 일본은 워낙 또 외교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오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오염수 문제, 오염수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는 핵발전소의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오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지금도 이제 계속 방사선 물질이 돌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안 그러면은 결국은 나온 방사선 물질 때문에 해양 생태계나 수산물의 오염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석 정책위원님 말씀대로 핵오염수 투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핵오염수 투기를 꼭 중단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